오늘 2020년 국가직 컴퓨터 일반 기출 해설을 할 건데 오늘 그 내용 중에 모르는 게 있으면 저의 그 유튜브 채널이 있으니까 곽국은이라는 유튜브 채널에 오셔가지고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모르는 거나 그런 전공 질문 관련 같은 것들을 이 채널에 올리셔도 상관없어요. 제가 거기다가 친절하게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올리도록 할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1번은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조하기 위한 PCM 뭐 이런 것들은 필요 없어요.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야.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바꿀 때 사용되는 과정으로 옳지 않은 것, 일단 표본화가 1번이고 양자화가 2번이고 부호화가 3번이잖아요. 그죠? 이 과정을 거친다. 분절화, 세그멘테이션은 어디서 하는 거냐면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굳이 따지면 이제 TCP 세그멘테이션 있잖아. 그죠? 1500바이트로 쪼개는 거. 그때 수행되는 거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표본화 같은 경우에는 아날로그 신호에서 디지털 신호를 샘플링 하는 거죠. 샘플링 하는 거를 표본화라고 부르고, 양자는 여기다가 이제 값을 매기는 거잖아요. 대표값을 매기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얘가 뭐 6.999면 6이라고 대표값을 매기고 뭐 그런 거 있잖아. 대표값 매기고, 그 다음에 부호화 같은 경우에는 거기다가 그 이진수로 0101을 설정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 공부했었던 내용이고. 그래서 요거를 정리한 거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죠?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죠? 세그멘테이션 어디서 봤지? 그렇지? 세그멘테이션 TCP에서 본 거잖아요. 그죠? 그 내용이고. 그 다음에 DBMS를 사용하는 이점인데요. DBMS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일단 얘는 그 중복이 되지 않고요. 그리고 독립성을 갖는다고 했어. 그지? 중복이, 그러니까 기존의 파일 시스템에 비해서, 그죠? 파일 시스템에 비해서.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 독립성 얘기 나오는 거니까 맞는 질문인 거고, 그 다음에 데이터 공유와 동시 접근 가능은, 요거는 DB하고 DBMS를 같이 묶었을 때 생각할 수 있는, 그러니까 데이터가 공유돼 있고 동시에 접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4번도 마찬가지로 그런 구조로 인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데이터의 무결성이나 보안성이 유지되고 있는 구조이죠. 왜냐하면 내가 DB에 바로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누굴 통해서? DBMS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구조니까. 근데 3번 보면 뭐가 들었어요? 데이터 중복을 허용하지 않죠. 데이터 일관성 유지하는 건 맞아요. 맞는데 데이터 중복을 허용하지는 않는다는 개념 기억나시죠? 그래서 요거를 정리한 거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그죠? 그거 아주 간단한 문제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그 컴퓨터 일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생각보다. 컴퓨터 정보보호는 좀 어려웠는데 컴퓨터 일반은 좀 어렵지 않아가지고 공부를 하면 80점에서 90점 사이는 충분히 맞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였다고 보여져요. 그죠? 그리고 문제 3번도 이제 굉장히 클래식한 문제들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죠? 클래식한 문제들. 보면은 CPU 내에 레지스터들이 있는데, 레지스터에는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MAR, MBR, IR, PC, AC 같은 애들이 있는데, 딱 보면은 AC 같은 경우에는 그 일시 저장이잖아요. 연산 과정의 데이터를 일시 저장하거나 아니면 연산 결과를 일시 저장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 PC는 뭐예요? 다음에 수행할 명령어의 주소, 맞죠? 4번의 MBR은 뭐예요? 요게 포인트예요. 저장되의 별표, 그리고 읽는의 별표. 그러니까 얘는 그 MBR은 읽고 쓸 때 데이터를 담아두고, 읽을 때 뭐 이렇게 보면은 데이터가 읽히기도 하고 아니면 명령어가 읽히기도 해요. 그쵸? 자, 3번에 가장 최근에 인출한 명령어 보관한 레지스터 뭐예요? IR이죠.
그래서 MAR은 뭐냐면 MBR이랑 같이 이렇게 동일한 애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장 지금 내가 저장될 데이터를 하려면 여기에 그 MAR의 주소를 넣어야 되고 기억장치로 읽으려면 여기다가 MAR을 넣어야 되니까 얘하고 얘는 완전히 쌍으로 되어 있는 거죠. 되어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보면 되고, 일단 그 MAR이랑 MBR이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걔를 이렇게 쌍으로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쌍으로 같이 봐야 되는. 그리고 원래 목적이 뭐예요? MAR, MBR의 원래 목적이 CPU하고 메모리의 속도 차를 개선하기 위한 버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놈이죠. 그 개념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문제 4번에 그 프로토타이핑, 그러니까 원형 모델이 있어요. 원형 모델은 기본적인 개념이 뭐냐면 시제품,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가지고 보여주고 개선하고 그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완제품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런 거랑 봤을 때 그거랑 매칭되는 건 얘밖에 없어요. 일단 요구사항 분석이랑 완제품 생산은 맨 처음과 맨 마지막에 있어야 되는 거고, 거기에 시제품 설계하고 개발하고 평가하고 정제가 뭐죠? 다시 개선하는 거예요. 개선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과정 아니면 여기까지 포함해가지고 요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완제품이 나오기 전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시험 그 공부를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공부했죠. 요 기억나시죠? 원형 모델 요 그림. 우리가 그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배웠던 원형 모델 그림. 지금 보면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구 분석하고 그 다음에 프로토타입 개발하고 개선은 지금 돼 있는 게 아니야. 평가를 하고 다시 평가가 되면 이제 개선을 하거나 아니면 다시 요구 분석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걸 얘기하는 거죠. 똑같이 돼 있죠. 지금 말씀드린 거랑 똑같이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문제 5번은 네트워크 토폴로지인데요. 이것도 이제 고전적인 문제 중에 하나였잖아요. 지금 보면은 버스형 같은 경우에는 설치 간단하고 비용 저렴은 다른 애들에 비해서 케이블이 적게 들기 때문에 그런 거고, 설치 간단한 거는 뭐 버스형은 이렇게 설치하는 거니까 설치가 간단하죠. 그리고 이번에 리니엄 같은 경우에는 추가 삭제 네트워크 재구성이 용이하다고 돼 있는데 여기 적어 놓으세요. 비교적 용이에요. 비교적. 아주 쉬운 건 아니에요. 아주 쉬운 게 아니라 비교적 용이에요. 근데 가장 틀린 지문은 아니잖아요. 왜 비교적 용이하냐면 여기 이렇게 원형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돼 있으면 내가 추가하려면 어떻게 돼요? 끊고 여기다 이렇게 넣고 하니까 얘처럼 이렇게 쉽진 않잖아요. 얘처럼 이렇게 쉽진 않지만 비교적 용이한 거죠. 그리고 4번의 성형은 중앙 집중 구조이기 때문에 성형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허브를 통해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중앙 집중 구조 맞고 고장 발견 유지 보수가 쉽죠. 왜냐하면 문제가 생기면 바로 누가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그죠? 고장 발견 되게 쉽죠. 자, 3번에 뭐가 틀렸죠? 허브에 문제가 발생하면 전체 네트워크에 영향을 주죠. 왜냐하면 이거를 뭐라고 불렀어요? 단일 장애점. 다른 말로 싱글 포인트 오브 페일리어. 하나가 망가지면 전체 네트워크에 영향을 준다. 기억나시죠? 준다 이거. 그래서 요거는 한번 읽어보세요. 요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고전적인 문제들이었고, 그 다음에 문제 6번도 이제 고전적인 레이드 문제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레이드 문제 중에 하나인데, 자, 1번 레이드 1은 2개 이상의 디스크에 페리티 없이 중복 저장. 요걸 뭐라고 불러? 디스크? 그렇죠. 미러링이라고 그러죠. 자, 2번 레이드 2는 비트 단위의 별표, 해밍 코드의 별표. 요게 특징이야. 레이드 2의 특징이에요. 비트 단위
요거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검사하고 요게 만약에 실제 데이터면은 요 두 개를 검사해가지고 요거 검사하고 또 이렇게 세 개가 있으면 요 두 개를 검사해서 이렇게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검사하고 이런 식으로 비트 단위 해밍 코드. 그리고 3번은 레이드4는 블록 단위 별표하고 그리고 하나의 검사 디스크를 갖는다. 포인트인 거죠. 얘는 여러 개의 검사 디스크 포인트고. 자, 레이드 5는 뭐가 틀렸죠? 레이드 5하고 레이드 6가 있죠. 근데 얘는 분산 저장하는 건 맞아요. 그죠? 뭐가 틀렸죠? 이중 페리티 정보가 아니에요. 단일 페리티 정보죠, 단일. 이중 페리티 정보는 레이드 6에서 적용되는 거죠. 기억나시죠? 요 얘기. 그래서 요거는 제가 정리를 한 거니까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여담인데 여기 이제 해밍 코드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그 국가직의 정보보직 문제 중에 해밍 코드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게 해밍 코드를 이해를 못하면 풀 수 없는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해밍 코드 같은 경우에 모의고사 같은 거에 한번 냈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기억은 안 나겠지만 주의 깊게 보셔야 된다고요. 강의 시간에 또 언급할게요. 걱정하지 말고. 그 다음에 문제 7번 다중 스레드, 멀티 스레드에 대한 그 프로그램의 이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일단 1번에 다중 스레드는 사용자의 응답성을 증가시켜 뭘 통해서? 병렬 수행을 통해서. 그러니까 다중 스레드가 만약에 멀티코어가 있다면 멀티코어가 CPU가 여러 개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동시에 수행이 가능한 거니까 사용자의 응답성을 자연스럽게 증가시킬 수 있잖아요. 만약에 싱글 코어로 돼 있으면 싱글 코어가 아니라 멀티 코어인데 그냥 싱글 스레드로 돼 있으면 내가 멀티 코어를 활용할 수가 없잖아요. 동시에 그 어떤 그 사용자의 응답성을 증가시킬 수 없죠. 자, 이번에 스레드는 그들이 속한 프로세스의 자원과 메모리를 공유하고 뭘 분리해? 실행 또는 제어를 분리하죠. 몇 번 했죠? 3번 프로세스를 생성하는 것보다 스레드를 생성해가지고 문맥 교환하면, 그러니까 스레드를 통한 문맥 교환이 왜 좋냐면 자원이 초기화되어 있고 미리 공유되어 있으니까 그로 인한 오버헤드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죠? 자, 4번에 뭐가 틀렸죠? 다중 스레드는 한 스레드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전체 프로세스에 영향을 미쳐요. 왜냐하면 자원이 공유되어 있기 때문에 이상 동작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다분하다는 거죠. 맞죠? 고전적인 문제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요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 송산된 데이터나 스레드 이상 동작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다분히 존재한다라는 거. 그리고 문제 8번도 사실 고전적인, 이제 해설하기가 민망할 정도로 문제가 고전적인 문제들이 밖에 없는데 OSI도 이제 여러 번 나왔던 것 중에 하나죠. 지금 4번부터 보시면 표현 계층이 하는 게 뭐라고? 암호화, 압축, 뭐 그런 것들, 변환 그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3번이 하는 역할이 뭐죠? 세션 계층은 세션 간에 설정하고 유지하고 종료하는 거 맞죠? 2번에 데이터 링크는 네트워크에서 받은 데이터를 프레임으로 만들죠. 데이터 링크 계층의 프레임이라고 부르잖아요. 프레임에다가 뭘 붙여요? 정보를 붙이는데 정보는 앞에 헤더도 붙이고 트레일러 뒤에도 붙여요. 오직 여기서만. 그리고 물리 계층을 전달하는 거죠. 자, 1번에 뭐가 틀렸죠? 데이터 전송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층으로 실제 연결 설정 이런 건 다 어디서 하는 거야? 전송 계층에서 하는 거죠. 여기서 네트워크 계층에 하는 건 뭐예요? 얘는 뭐 IP 주소 제공하고 IP 주소 그 다음에 뭘 제공하죠? 라우팅 뭐 이런 애들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뒤에 있는 얘기는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한 거예요.
뒤에 정리한 거죠. 기억나시죠? 요거 우리 그 많이 공부했었죠. 그래서 다른 것들은 그런데 지금 보면 네트워크 계층에서 하는 거 잠깐 보시면 IP 주소, 라우팅, ARP 아니면 그 프래그멘테이션 여기 별표할까요? 프래그멘테이션 제공하죠. 프래그멘테이션 제공하고 다른 말로 그거를 멀티플렉싱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데이터 링크층에서는 맥 주소, 맥 필터링, 플로우 컨트롤, ARQ, 싱크로나이제이션이 있는데 여기다 별표할까? 싱크로나이제이션을 하긴 하는데 이게 플로우 컨트롤이랑 같이 맞물려 있는 건데 어디를 대상으로? P2P를 대상으로 바로 옆에 있는 노드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바로 옆에 있는 노드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션 관리를 보시면은 여기 보면 여기도 이제 싱크로나이제이션 있잖아요. 별표할까? 싱크로나이제이션 있는데 여기 보면은 얘는 E2E 목적지를 대상으로 싱크를 맞추는 거예요. P2P가 아니라 다이얼로그 컨트롤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표현 같은 경우에는 변환, 암복화, 압축 그런 것들을 제공하는 보안도 제공하고 그런 거죠. 자, 문제 9번. 캐시 기억 장치 할게요. 캐시 기억 장치는 LRU는 가장 최근에 있는 거를 지금 교체 알고리즘이니까 가장 최근에 사용했던 거를 보관하는 거잖아요. 그죠? 보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가장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블록을 교체하는 거 맞고, 그리고 P4는 처음에 들어온 놈 처음에 하는 거니까 캐시에 적지 않은지 가장 오래된 블록을 먼저 교체하는 게 맞죠. 그냥 처음에 들어온 놈 처음 교체하니까. 랜덤은 난수예요, 난수. 그냥 이미 사용 횟수와 무관하게 사용 시간이나 사용 횟수에 무관하게 임의의 블록을 교체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3번은 뭐가 틀렸죠? LFU는 캐시 블록마다 참조 횟수 기록하는 건 맞는데 가장 적게 만약 많이 하려면 MFU를 사용해야 되는 거죠. 맞죠? MFU를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문제 10번. 8진수 1, 2, 3, 3, 2, 1을 16진수로 변환하는 거. 요건 8진수니까 16진수로 어떻게 변환해요? 3비트씩 만든 다음에 4비트씩 묶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간단하게 풀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였고. 앞에 1, 2, 3 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똑같으니까 뒤에 것만 하면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묶었어요. 그러니까 3비트씩 쪼개서 한 다음에 4비트씩 묶었더니 688이 되더라. 인 거죠. 요거는 쉽게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였고. 11번. 암호화 기술이에요. 내가 봤을 때는 그 공무원 생각했더니 컴퓨터 일반이랑 정보보호이랑 내는 사람들이 틀려. 왜냐하면 여기에 정보보호이 나올 리가 없잖아요. 만약 같은 사람들이 내고 같이 공유를 하고 있다는 문제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제가 봤을 때 전혀 공유하고 있잖아요. 서로 컴퓨터 일반과 정보보호를 서로 공유하고 있잖아요. 뜬금없이 여기 나올 리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정보보호론이라는 문제가 있는데 굳이 낼 이유가 있다 없다? 없는 거잖아요. 애매하죠. 그래서 암호화 기술 나왔는데 정보보호론 문제가 나왔어요. 지금 보면 공개키 암호는 암호화하고 복호화하는데 다른 키를 사용하죠. 다른 키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DES 있잖아요. 데이터 인크립션 스탠다드는 DES인데 DES는 어디예요? 대칭키의 대표적인 알고리즘이죠. 그리고 4번에 비밀키 암호화는 대칭키 암호화인데 서로 같은 키를 이용하죠. 자, 2번은 맞는 거죠. 공개키 암호화는 비공개키 암호화에 비해 암호화 알고리즘이 복잡하다는 표현보다는 수학이 들어가서 그래요. 수학적 계산이, 이것도 문제를 잘 모르고 낸 거예요. 수학적 계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칭키는 수학적 계산이 안 들어가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문제가 좀 이상하긴 하지만 어쨌거나 가장 맞는 답은 2번인 거죠. 여기에 있는 내용은 제가 이제 설명한 거고 수학적 연산을 별표할까요? 수학적 연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12번은
CPU를 다른 프로세서를 그러니까 프로세서에 이제 교환하는 거잖아요. 교환하려면은 이제 PCB도 들어가고 프로세스 컨트롤 블록이 있는데, 그죠? A 프로세스가 있고 B 프로세스가 있으면 만약에 A가 동작하고 있으면 얘를 업로드하고 얘를 이제 업로드래. PCB를 메모리에 올리고 그 다음에 B의 어떤 PCB를 메모리에서 내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스위칭이 되고 문맥 교환이 발생하면 얘를 내리고 얘를 이렇게 올리면 되니까 얘를 이렇게 올리면 되니까 얘를 올리면 되니까 그 얘기가 돼서 문맥 교환이 발생하는 거고, 세마포하고 사실 상호 배제는 비슷한 개념이잖아요, 그죠? 세마포하고 상호 배제는 비슷한 개념인 거고, 세마포는 공유 변수를 둬가지고 P하고 V라는 공유 변수를 넣어가지고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없게끔 하는 거고, 그게 이제 상호 배제. 내가 사용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없게끔 하게 되는 개념 중에 하나인 거고, 그다음에 모니터는 뜬금없이 이제 그 문제 12번에 모니터라고 나오면 이게 어떤 건지 알 수 없잖아요. 근데 굳이 이제 해석을 하자면 SRM이 있어요. SRM은 뭐냐면 윈도우즈 인증할 때 사용하는 건데, 뭐 레퍼런스 모니터의 모니터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SID 값이 있는데 그런 거 비교해 가지고 내가 접근을 허용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접근 제어라고 보면 돼. 접근 제어, 윈도우 접근 제어라고 보면 되는 거죠. 모니터 됐나요? 됐어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정리를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문맥 교환 설명드렸고, 세마포 설명드렸고, 세마포 정수 변수 PV 적어 놓으시고, 모니터 SRM 기준으로 설명할 때 접근 제어라고 설명드렸고, 상호 배제는 세마포와 연관되어 있다라고 했죠. 기억나시죠? 요거 기억나실 거고. 그다음에 13번에 보면 답이 주어졌죠. 왜 주어졌죠? 플랫폼 뭐야? 플랫폼이죠. 플랫폼 애저 서비스 플랫폼. 지금 얘는 소프트웨어고 얘는 인프라스트럭처고, DNS는 상관없는 거죠. 도메인 네임을 IP 주소로 바꿔주는 거니까 이거는 뭐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렇죠. 플랫폼이죠. 문제가 쉽게 나왔어요. 어렵게 나올 수 있는데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 나와야죠. 자, 서버를 제공했다. 얘는 뭐냐? 이 인프라스트럭처. 전자메일을 제공했다. 얘 뭐냐? SAS. 이번에 아마 최근 공무원 시험에서 이런 게 나왔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제공했다. 이게 뭐냐? 플랫폼. 그리고 DNS는 상관없는 문제 중에 하나였고, 기억나시죠? 문제 14번 보시면은 얘는 보면은 PTR이 어레이를 받으니까 어레이는 배열의 시작 주소니까 얘는 지금 운명을 같이 하죠. 운명을 같이 한다는 얘기는 PTR이 바뀌면 어레이도 바뀐다는 그런 구조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얘가 이제 PTR 주소인데 PTR 3함은 어디로 가요? PTR 3함은 1, 2, 3이니까 얘가 PTR 플러스 3이 되고, 이거의 값은 400이고 여기다 100을 더하면 500이 되는 거죠. 500이 되는 거죠. 그나마 다행인 건 어렵게 안 나왔죠. 이번에 국가직에서는 시험 코드가 어렵게 안 나왔죠. 그죠? 맞았나요? 그런 개념.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제 설명을 한 거니까 요거는 이렇게 일반적인 코드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문제 15번도 우리가 연결 리스트에서 했던 코드인데 뭐가 바뀌었어?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에 이제 템프를 집어넣을 거예요. 템프를 집어넣고 얘를 이렇게 연결하고 얘를 이렇게 연결할 거예요. 그죠? 그죠? 그래서 1번 코드는 이 코드를 얘기하는 거고 2번 코드는 얘 코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코드, 2번 코드가 되는 거죠. 자, 템프의 링크를 누구랑 연결해요? 세컨드랑 연결해요. 자, 세컨드에 대한 정보가 있어요? 없어요. 세컨드의 정보를 갖고 있는 애가 누구예요? 퍼스트의 링크예요. 그러면 템프의 링크를 퍼스트의 링크로 연결하면 끝. 자, 2번은 뭐예요? 퍼스트의 링크를 뭐에 연결해요? 템프에 연결해요. 그래서 퍼스트의 링크를 템프에 연결하면 끝. 라는 구조죠. 정말 정직한 문제들이 나왔어요. 정직한 문제. 공부를 했으면 풀 수 있는 정직한 문제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문제 16번. 문제 16번은 저 이거 풀 때 헷갈린 게 뭐냐면 뭐에 헷갈렸을 것 같아요? 이거에 헷갈렸어요. 이게 이건 줄 알았어요. if a 눈이 안 좋아서 이건 줄 알았어. 진짜 눈이 안 좋아서 농담하는 게 눈이 안 좋아서. 근데 이게 아니더라고요. 저게 a 이꼴 2가 뭐냐면 저게 뭐냐면 옛날에 제가 첫 직장에 들어가서 실수했던 코드 중에 하나 있어요. 실수했던 코드. 저게 뭐냐면 if a 2는 뭐냐면 대입이에요. 그러면 if는 a에 2가 들어간 거예요. 그냥 a에 2가 들어갔으니까 if 2니까 얘는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이죠. 그러면 이 코드를 실행하는 거예요. a에 2가 들어가고 b가 3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참이니까 보면은 a가 얘는 대입이에요. 대입. 비교가 아니라 대입. 그래서 2가 a로 들어가면 if a가 되고 a는 2니까 if 2는 참이니까 여기에 그냥 바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a에 2가 들어가고 b에 a 플러스 1이니까 b가 3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맞나요? 맞죠? 자, 이거를 이제 이렇게 안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는 이제 별개 팁인데 실제로 코드를 짤 때 이렇게 짜야 돼. 이렇게. 거꾸로. 원래 우리가 변수를 오른쪽에 두고 변수를 왼쪽에 두고 상수를 오른쪽에 두잖아요. 그걸 거꾸로 두면 돼. 그러면은 얘는 에러가 안 나는데 얘는 에러가 나요. 2에다가 a를 집어넣을 수가 없어. 왜냐면 이쪽에 변수가 와야 되니까. 대입문에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해결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게 첫 번째 직장에 들어갔을 때 그 첫 번째 사장님이 저한테 가르쳐주는 코드 기법 중에 하나예요. 팁이에요. 저렇게 하면 오류를 해결할 수 있죠. 이렇게 되면 오류가 안 나요. 이렇게 되면 오류라고 생각하잖아요. 오류 안 나요. 동작해요. 저 중요한 건 동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잘 보세요. 아니면 유의할 것. 요거 잘 보세요. 그리고 문제 11번. 얘도 이제 후위순회에서 쉽게 나왔잖아요. 어떻게 돼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기계적으로 그냥. 그죠? 그러면 다섯 번째는 F가 되는 거죠. F가 되는 거죠. F. 프로세스 스케줄링인데요. 일단 4번에 보면 다단계 큐, 멀티레벨 큐 또는 MLQ는 우선순위에 따라 준비 큐를 여러 개 사용하고 각 큐마다 독자적인 스케줄링을 가져요. 적어 놓을까? 독자적인 스케줄링. 각 큐마다 독자적인 스케줄링. 그리고 3번에 라운드 로빈은 우선순위가 적용되지 않는 단순한 선점형. 왜? 시간 할당량만 사용하니까. 그죠? 타임 퀀텀, 타임 슬라이스 동안만 사용하니까. 그리고 2번에 SJF는요. 실행 시간이 가장 짧은 작업을 먼저 처리하기 때문에 평균 대기 시간이 FS뿐만이 아니라 모든 애들 중에서 제일 짧아요. 별표.
모든 애들 중에 제일 짧아요? 1번 뭐가 틀렸죠? FC, FS는 제일 처음에 온 놈 제일 처음 처리하는 거니까 비선점 방식은 맞는데 대화식 시스템은 응답이 빨라야 될까요? 느려야 될까요? 응답이 빨라야 해요. 자,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FC, FS는 응답이 빠를까요? 느릴까요? 느려요. 왜냐하면 처음 온 놈 처음 처리하는데 응답이 빠를 리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순서대로 처리하는 거니까. 응답이 빠르려면 평균 대기 시간이 짧은 뭐 이런 SJF나 그런 애들을 해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차이점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 어떻게 했냐면 대화식 시스템에는 빠른 응답을 요청하는 대화식 시스템에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그리고 2번은 평균 대기 시간이 가장 짧다라고 말씀드렸고, 나머지 얘기는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문제 19번 TCP IP 프로토콜 스택이에요. OSI 7 레이어가 아니라 TCP IP 프로토콜 스택이에요. 1번은 그러니까 옳은 거 찾는 거니까 일단 데이터 링크 계층, 그리고 물리 계층이 있죠. 전송 계층이 있죠. 그 다음에 중간에 네트워크 계층, 다른 말로 인터넷 계층이 있죠. 세션 계층 없죠. 그리고 응용 계층이 있죠. 자, 2번 ICMP는 어떤 계층이에요? 네트워크 계층이에요. 자, 라우팅은 어느 계층이에요? 네트워크 계층이에요. 네트워크 계층이에요. 3번의 UDP는 전송 계층에 사용하는 거 맞죠? 비연결 맞고 비신뢰 맞죠? 비신뢰 맞죠? 정리하면 UDP는 전송, 그죠? 맞고, 그리고 1번의 물리 데이터 링크 하나, 네트워크 인터넷 하나, 전송 하나, 응용 하나. 그리고 2번의 ICMP 네트워크, 4번의 라우팅은 네트워크. 맞죠? 이제 20번. 별표할까요? 유일하게 어려웠던 문제. 유일하게. 왜 유일하게 어려웠냐면 이 문제를 이해를 하고 있고 문제를 다 풀었다면 그 사람은 데이터베이스의 7급 수준은 아니지만 9급 수준의 데이터베이스는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왜 7급 수준 아니냐고 했냐면 7급 수준은 지문도 되게 길고 문제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거는 그 얘기는 별개의 얘기고 9급 수준에서는 이해도가 좀 높은 거예요. 근데 이제 뭐가 틀렸는지를 봐야 되는데 자 보세요. 지금 테이블이 주어지고 SQL 명령어를 이제 하는데 이 중에서 옳은 거 찾는 거, 오류 없이 동작하는 거. 자, 4번에 뭐가 틀렸죠? 4번에 뭐가 틀렸냐면 요게 뒤에 붙는 건 이렇게 연달아 붙는 건 크게 문제될 게 없어요. 연달아 붙는 건 얘하고 뭐 연달아 붙는 건 그런 걸로 틀린 게 아니에요. 자, 요게 실행되고 나면 뭐가 남아요? 얘하고 얘가 남는단 말이에요. 근데 비교 대상이 하나밖에 없단 말이죠. 하나하고 두 개를 비교할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자, 3번은 쉬웠죠. 직계함수는 where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어디 들어갈 수 있어요? select나 아니면 해빙에 들어가서 해빙에 그룹 바이 조건인 해빙에 들어갈 수 있다. 자, 1번 뭐가 틀렸죠? 1번이 되려면 그룹 조건이랑 요 그룹 조건이 이렇게 매칭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요 그룹 조건에 맞는 에버리지를 계산한다는 건데 포지션이 있으면 안 돼요. 그룹 조건에 맞는 DPT no 그룹 조건에 맞는 에버리지를 계산하겠다는 뜻이에요. 거기에 뜬금없이 포지션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첫 번째 답이고 두 번째 답은 저거를 굳이 쓰고 싶다. 그러면 뒤에 거 고쳐도 돼요. 얘를 DPT no하고 포지션을 이렇게 붙여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룹 조건을 두 개. 그룹 조건 두 개. 이것도 답이에요. 그룹 조건 두 개예요. 그러니까 DPT no를 하나로 묶고 거기 안에서 포지션을 또 묶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에버리지예요. 이해됐나요? 여러분들 이거 그냥 풀면 안 돼요. 왜 그냥 풀면 안 되냐면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나중에 똑같은 문제가 나오면 못 풀어요. 그냥 그렇게 했구나 생각하면 안 돼요, 절대. 이 문제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자, 근데 이제 진짜 재밌는 건 2번이에요. 2번이 원래는 2번이 틀렸어야 돼요. 왜 틀렸어야 되냐면 지금 이게 뭐냐면 유니온은 뭐냐면 이 두 개의 결과를 결합하는 거예요. 유니온은 그냥 유니온 알잖아요. 유니온은 그냥 원래 영어 뜻 결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결과는 뭐냐면 DPT101에 요거 두 개를 하고 DPT101에 요 두 개를 하는 건데 그럼 결과가 어떻게 나와요? 원래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결과 나온다고 하면 여기 STUD 노하고 그 다음에 네임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프로프 노하고 여기 네임이 이렇게 있어요. 이 두 개를 합치면 어떻게 돼요? 원래는 못 합쳐요. 원래는 안 맞잖아요. 원래 의미는 안 맞잖아요. 원래 의미는 스튜던트 노하고 프로프 노하고는 안 맞잖아요. 네임은 이제 같은 건데. 근데 원래 데이터베이스의 의미는 요 두 개의 자료형이 같으면 그냥 무조건 합쳐버려요. 의미랑 상관없이. 그럼 어떻게 돼요? 얘네들은 다 무시되고 요게 그냥 요게 결합되고 이렇게 결합돼요. 요게 남고 요게 이해시된 결과예요. 그러니까 최종 결과는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그냥 스튜던트 노하고 프루프 노하고 그다음에 스튜던트 이름이랑 그냥 그 프루프 그 넘버의 이름이 이렇게 쭉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합쳐져 하나의 테이블로. 이해됐어요? 요게 포인트예요. 요 문제가 찍었는지 어쨌는지 알 수는 없겠지만 제일 괜찮았던 문제 중에 하나예요. 나머지는 이제 고전적인 문제였는데 얘는 조금 색달랐어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렇게 정리를 됐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좀만 쉬었다가 정보 보호론 풀어드릴게요.